경기도 양평세상학번 홍다은입니다. 감사드려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16년간 해온 이 사업을 1시간 반 안에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제 마음은 책임감 플러스 굉장한 설렘도 있고 긴장도 되고 좀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좀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말씀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그냥 요즘의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했거나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삶이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의 나라의 어떤 일들 아니면 세계의 일들 이런 게 그렇게 그냥 관람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늘 봐왔지 제 인생에 이렇게 접목해서 제 인생을 해석하거나 이런 데 좀 많이 서툴렀던 사람 같아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TV를 보시거나 여러 군데를 보시거나 뭐 아니면 강의 중에도 우리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감이 되어지시나요? TV에는 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로봇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랑 어떤 연관이 있나 정말 이렇게 두려운 세대가 오나 예상도 불가능한 세대가 오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우리 들었던 기억은 좀 나시잖아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지나고 나면 그 시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시대인 건데 그때 3차 혁명에도 어떤 분은 살아가셨을 테고 근데 그들이 그 혁명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뭔가 바삐 어떤 선두 집단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대에 그냥 쫓아가기 되게 바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 속에서 그걸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저도 4차 산업혁명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이제 여기에 쫓아가면서 뭐 바삐 인지도 못하고 가는 이 와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지금의 시대를 재조명한 때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안에 굉장히 바삐 또 급히 그 안에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서 이제 저희 세 식구인데요.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AI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이렇게 뭐가 우리의 인생에 그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누군가한테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게 되게 신퉁방퉁하더라고요. 이름이 클로버거든요. 제가 이제 경기도 양평 양술이라는 지역에 사는데 굉장히 이제 시골이죠. 국도 주변에 산과 물이 있는 곳에 사는데 이렇게 뭐 클로버 배고파 이러면 단 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양수리 근변의 맛집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맛집 리스트를 딱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와 어떻게 돼 날씨가 이러면 오늘의 날씨가 어쩔 거고 더울 거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우울하니까 신나는 노래 좀 틀어줘 이러면 이제 뭐 막 모르는 노래 막 틀어요. 그러다 조용필 이러면 조용필의 노래를 쫙 틀고 빅뱅 그러면 빅뱅 노래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요만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데이터를 갖고 제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대답을 착착 해놓을까 하면서 웬만한 사람보다 거기서 웬만한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집에 남자는 딱 둘밖에 없는데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AI의 하나의 또 어떤 하나의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하는 TV에서 이렇게 방영되는 막 휘어철나는 이런 것들은 TV에서 방송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젖어들면서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 설명, 아메이 사업이 우리 4차 산업혁명 하는 데서는 어찌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좀 요약된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작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에 와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3D 프린터기나 그다음에 뭐 왓슨, 닥터 왓슨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암 치료 실제로 왓슨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기본소득금이 줄어들고 일자리 감소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시간들 저희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일할 시간이 이제 조금 여유로워져서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시간만 여유로워진 게 아니고 소득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의 공백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게 되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저는요, 제가 뭐 쥐뿔 갖고 있는 것도 없었는데 아메이를 전달했는데 내가 왜 아메이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너 아메이 꼭 해야 되는 애거든요, 저. 네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근데 왠지 아메이라는 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오해받고 있는 면들이 많아서 내가 굳이 아메이를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꼭 못 먹고 못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히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 삶에서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해하면서 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짧지 않고 앞으로 인생이 앞으로 예견될 수 없는 그렇게 굉장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인생을 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모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책의 저서에 보면 제목입니다.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0세 시대의 리스크를 정리해놨습니다. 첫째,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다. 무전장수죠. 우리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오래 사는 거 그래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별로 상상이 되어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하게 내가 휘황찬란하게 누리고 산다는 걸 떠나서 그냥 굶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누울 곳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둘째, 아프면 오래 산다는 거 재앙이다. 정말 아프느니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거는 내 몸 하나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통도 이루 말할 수도 없지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고요.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그런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굉장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노후고요. 세 번째, 일 없이 오래 산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 건데 내가 소속감 없이 고독하게 외롭게 일도 없이 나의 가치를 못 느끼면서 사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아할 시대가 아니고 또 하나의 리스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백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반 이후 앞으로의 반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시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나이적으로도 조금 느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도 20, 30대 분들이 계신데요. 20, 30대 분들은 이런 얘기가 와닿을까 싶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1년생인데요. 71년생은 공식적으로 평균 발표된 게 특별히 지병이 없고 큰 사고가 없으면 96세까지 사는 게 71년생의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균 연령이라 그렇다는 거는 누구는 110, 120까지 사는 거고 누구는 조금 더 빨리 돌아가셔서 평균이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거의 100은 넘긴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40대 후반이니까 40대 초반은 110세가 그냥 공식적으로 돼 있고 30대가 120세고요. 20대 130, 140입니다. 자, 고로 바꿔 말하면 지금 20대인 분들은 앞으로 한 세기 100년을 더 살아도 될 나이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100년? 무슨 막 조선에서 어디로 바뀌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긴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노후 이런 거 앞으로 미래 생각하기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또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말하는 욜로 라이프죠. 그래서 뭔가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열심히 일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하나 사고 또 애 낳고 그리고 대출을 껴서라도 집을 사서 내 집 하나 마련하고 60 정도까지 열심히 일해서 퇴직하면 또 그 돈으로 시집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노후 한 10년, 20년 정도 잘 살고 가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라이프 플랜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70, 80에 생을 마감하지도 않을 뿐더러 60까지 정년이 안 될 뿐더러 직장이나 자영사업이 어느 것도 안정돼 있지 않고 지금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갖고 왔던 전문 기술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이 직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 직업인지를 예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이
인사 한 번뿐인 이 삶을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한 직장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곳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인생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튀자 이래서 6개월 계약직에서 반짝 돈 벌어서 그 경험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많은 사람도 만나고 경험을 축적하고 또 돌아오면 거지되니까 다시 또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모으면 또 튀고 이렇게 보통 삶을 살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돈, 앞으로 우리 인생을 지킬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라는 걸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요. 인생에 돈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아주 떳떳이 고개 빳빳이 들고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냥 4학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했으니까 난 어른이 되면 화가가 돼야지라는 꿈으로 열심히 그림 그려서 대학교 미술대학을 들어갔고 대학원도 서양화를 전공했습니다. 남편도 같은 학교에 조각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 다 예술가 부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지만 꿈이 명확한 사람들이어서 나름 참 행복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미칠 수 있었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언젠가 뭐 좋은 결과도 따를 거라는 생각으로 그때그때를 즐기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크게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좀 가난해도 내가 열심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좀 생각해보면 저는 무남동네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엄마 아빠가 저를 낳아주시고 형제자매는 없는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는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뵌 적이 없어요. 그만큼 다 일찍들 돌아가셔서 사실 가족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서 자랐죠. 제 가족이라고는 딸랑 이제 엄마 아빠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외동딸이셨고 뭐 아빠는 형제가 많았지만 워낙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저랑 같은 학년의 분들이 아버지랑 같은 나이벌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족이 참 없는 상황으로 컸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굉장히 약하셔서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살 때부터 저기 계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연세가 제가 10살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53세셨거든요. 그럼 굉장히 늦은 거가 요즘 시대에도 되게 늦은 건데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진짜 늦은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냥 손녀딸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시면서 제가 정말 사랑 많이 받고 하고 싶은 거 지원받으면서 크는 동안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 이유를 그냥 나는 엄마가 빨리 돌아가셔서 슬퍼, 외로워,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런 거야 생각했지만 그게 돈하고 결부에 있다고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어린 나이니까. 근데 그냥 나중에 제가 한참 지나서 제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을 봤더니 6학년 때 쓴 일기장인데 아빠 친구들도 엄청 부자고 저희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다 주변이 다 변호사고 법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만 이제 그쪽 일을 안 하시고 방향을 트셔서 이제 소설가 작가가 되셨거든요. 그럼 제 주변에 보면 그 당시에 다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주변 친구분들이 갖고 계셨고 또 가족분들도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린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의아한 거죠. 아니 우리 엄마 신장병이면 혈액투석하거나 이러면 살 수 있었다는데 왜 못 살렸지? 이런 게 이제 6학년에 일기장에 있어요. 근데 이제 커서 알게 됐죠. 그 당시에 혈액투석은 한 번 한 회당 1,000만 원이었대요. 한 번에서 만약에 살리는 거다. 그럼 어떻게든 다들 도와주셨겠죠. 근데 혈액투석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선뜻 그렇게 영속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거고 그들도 뭐 못돼서가 아니죠. 다들 각자의 삶이 힘든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알겠고요. 정작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30대 초반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남도 아닌 제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저도 경제적으로 마음껏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거나 하는데 못 나섰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제가 가장 소중한 엄마도 좀 더 여유로웠다면 더 치료를 받게 했을 수도 있고 아이와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확보했을 수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아주 더 위급한 상황에 더 좋은 치료를 하게 했을 수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여유롭지 않아서 그냥 그걸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원래 인생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적당히 외면하면서 제 마음 편하고자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가족을 만들고 제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에서 그냥 뭐 남 부러운 거 그냥 생각하느니 내 상황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냥 그런 거 보고 부러워봤자 가슴만 아프고 특별한 거 있어? 이렇게 항상 위안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 사업이 오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살아도 될 수 없다면 그렇게 위안을 하겠는데 방법을 알았는데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건 다 제 탓 같더라고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지 정말 제가 이 사업의 속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못할 이유가 없고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내 음절의 단어입니다. 저의 친구가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 줬을 때 저의 상황이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됐었고 하던 아이들 미술 가르치는 일도 그만두니까 제 수입이 바로 제로가 됐고 아이는 3살, 4살 정도 됐으니까 어리고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였고요. 육체적으로도 거의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긴병이 효자없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딸랑 아버지 6개월 간병 생활하면서도 내가 진짜 이거 오래 계속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안 행복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자책했던 것 같아요. 너 홍다영 너는 아빠한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네가 아버지 지금 6년도 아니고 끼껏 6개월 아빠 돌봐놓고 지금 너 아빠 생각 안 하고 너를 생각해? 너 이제 벌 받아. 막 이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진짜 어느 날은 너무 예민해져 있고 막 애한테 화풀이 하고 있고 남편은 뭐 집에 와서 눈치 보기 바쁘고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내가 10살 때 진짜 힘들었겠구나. 나는 어려서 몰랐는데 어른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때 위기셨겠구나. 내가 이제 또 하나의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 집안에 누군가 아픈 거는 그 사람의 고통 문제로 끝나지 않는구나. 단순히 지금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해서 괜찮아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누구든 아플 수 있고 우린 늙어갈 거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프실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는 아픔이고 위기였는데 어찌 보면 제가 그것 때문에 철이 들어서 저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그림만 그렸던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덜컥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친구가 말해줬던 너가 지금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아버지 돌보느라고 그만두니까 바로 제로가 된 수입 네가 하고 있는 수입은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게 될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나를 고용한 사람이 나를 내보내거나 했을 때 바로 제로가 되는 수입이 능동 수입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아메이 수입은 처음에는 비록 적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돈이지만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인세처럼 수동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세 수입은 그냥 빌딩 임대료 그 다음에 우리 아빠처럼 글 쓰면 책이 나오면 나오는 저작권 이런 거지. 분명히 제가 아메이 잘은 모르지만 그동안 저한테 아메이라고 선입견을 심어준 사람들은 항상 물건을 손에 들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팔았고 돈을 주고받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제품 얘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랑은 완전 무관한 일로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분명히 영업인데 그래서 항상 물어봤어요. 넌 자꾸 파는 게 아니라는데 넌 전달이라는데 너 그래서 지금 물건 줬어 안 줬어? 제가 막 이러면 그러니까 줬지.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대. 그럼 이건 뭐야? 파는 거잖아.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논리를 가지고 막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찌 보면 아메이는 그렇게 내가 유통의 역할도 하고요. 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게 다 같이 통틀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행위 하나만 보고 이 아메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게 많이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서 아메이가 어떻게 영업 수입이 아닌 인세 수입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나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적건 아무리 나이가 늙었건 아니면 내성적이건 외향적이건 아니면 내가 적성에 맞건 안 맞건 지금 너무 가난하건 환경이 안 좋던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인세 소득의 좀 위력을 말씀드릴 건데요. 누군지 아시죠? 얼마 전에 저희 아메이의 유사모 워커의 풀파티에 초청됐던 가수 도끼신데요.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에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강남의 최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이제 호텔로 이사를 들어간다는 그때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투숙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후배들이 막 가서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막 이랬던 장면을 제가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것만 제 눈에 띄니까 앞에 거는 잘 못 보고 여기 뭐 대충 한 달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700만 원이라 그래서 사실 700도 뭐 호텔 가서 700만 원 주고 주무시라면 주무시겠어요? 이 돈도 너무 큰데
근데 그래도 뭐 워낙 돈을 잘 벌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대단하다 멋지다 이러면서 봤는데 옆에 뭐가 있길래 가서 잠깐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다시 봤더니 700이 월이 아니고 하루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700 못 벌잖아요. 한 달에 700을 못 버는데 하루에 700만 원으로 투숙비용을 해서 월 2억 원을 그냥 우리 솔직히 말하면 미쳤구나 네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억이 있어도 그렇지 그 돈 걷다 왜 써? 근데 도끼 씨가 3억을 벌면서 2억으로 투숙비용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수준으로 보면 2억을 내가 평생 가져나봤으면 좋겠는 돈일지 모르지만 2억을 쓸 수 있다는 거는 그거보다 몇십 배 돈을 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희의 20살 아들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랩에 미쳐 있었던 애니까 동아 도대체 도끼가 놀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했더니 근데 도끼 노래가 뭐냐? 엄마 진짜 도끼가 노래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걔가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곡을 준 것도 진짜 많고 그리고 걔가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진짜 보니까 의류 브랜드의 레스토랑 사업에 프랜차이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돈의 원래 원천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 인세 수입, 이 친구가 만든 그 곡에 대한 저작권으로 만든 종잣돈이 또 다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 인세 수입의 위력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이 계속 쌓이면 계속 펌프처럼 올라올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제2차의 어떤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몰라서 도끼처럼 곡을 써서 이제 와서 글을 써서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이 야매이 사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세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세소도 어떻게 버는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워렌 버핏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성공한 최고의 부자, 투자가이신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인데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좀 무서운 얘기죠. 내가 안 먹으면 지금 굶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면 참 몸도 못 가누는데 그게 100세가 돼서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끊지도 못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폐지를 주워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잠자는 동안 노래방? 잠자는 동안 어떻게 야밤에 하는 술집?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한테 가능한 인세 수입을 설명드릴게요. 하루 24시간의 생활계획표 보면 저는 이렇게 보통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라면 각자 중간에 하는 사회활동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일어나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의 생활 패턴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정말 물부터 마시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물 마시는 행위 안에 분명히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물 마시다가 아니라 여기에 물값, 필터값, 전기값, 수도세 이런 게 다 흐르고 있고요. 이빨 닦는 행위 안에 치약값, 칫솔값, 물값, 전기세 이런 게 다 흐르고 있는데 그 돈의 주인은 반드시 있죠. 내가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의 원주인 그건 뭐가 있겠죠. 나는 돈을 쓰고 그 쓰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모든 데 안에 돈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활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거 외에 생활비 얼마 들어? 그럼 우리가 홈쇼핑이든 마트건 뭐 어디서든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 족족 쓰는 족족? 그게 다 생활비에 포함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돈들인데요. 안에 있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칫솔, 비누, 바디 샴푸서부터 화장품 종류, 메이크업, 식자재, 식료품 그리고 세제 종류, 비타민 종류까지들 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생활하면서 쓰는 생필품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코앞에 내 집 앞에 슈퍼, 대형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이런 데 가서 구매하시고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시장에서도 사실 수 있고요. 저희 백화점에서도 또 구매하시기도 가능하고 어쨌든 필요한 생필품들을 우리는 어느 판매 채널이든지 가서 소비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하시지 않겠죠. 다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사서 써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슈퍼마트, 시장, 백화점, 인터넷들도 각각이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주인들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그 주인을요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지금부터 아메이 마트로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들을 럭키 치약 쓸 거를 아메이 글리스터 치약,
애경 세제를 쓸 걸 아메이의 세제로 이렇게 브랜드들을 좀 한번 바꿔보시면요. 어차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소비합니다. 그래서 소비하고 지출이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는데 바깥의 치약, 칫솔, 생리대, 기저귀, 라면, 비타민, 청소용품 이런 데에는 가격만 존재합니다. 돈을 내면 끝이죠. 근데 아메이의 모든 제품들은 카탈로그 보시면 PB라고 해서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 집에서 바꿔 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필품들이 가격 외에 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가 다 합산이 돼서 합산된 거에 따라서 나의 캐시백 포인트가 결정되고요. 결정된 거에 따라서 저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아메이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사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돈 한 번 벌어보자고 필요 없는 자석료를 사신 분도 되게 많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석료를 썼고 전 인구가 자석료를 꼭 깔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석료를 한 개 깔다 막 7개씩 병통으로 쓰고 막 이래서 그러셨었잖아요. 보정속옷? 언제부터 그렇게 보정속옷을 입었다고 보정속옷 몇백만 원씩 하는 거를 팬티 한 장 사기를 벌벌 떠들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보정속옷으로 필요도 없는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했던 그런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메이 때문에 내가 돈을 벌려고 일부러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쓰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원래 써야 되는 것들을 내가 어디에서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가지고 써보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전 이해했죠. 그래서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바꿔 쓸 수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바꿔 썼습니다. 세제도 바꾸고 화장품도 바꾸고 치약, 칫솔 이런 거 바꿨더니 첫 달에 한 10,000원 정도의 캐시백이 통장으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10,000원.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수 있는데 이걸 이마트에 가서 쓴들 10,000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10,000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10만 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1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디서 소비 패턴을 계속 앞으로 할 건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제가 10,000원? 대박. 어떻게 내가 썼는데 10,000원이 들어와? 근데 제품이 좋아. 그럼 써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아메이 있는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 합니다. 특별히 아메이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고기, 생선, 야채 이런 거는 뭐 시장이나 마트 가서 구매하죠. 그렇지만 그 외에 아메이에 있는 생필품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똑똑하게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이제 내가 제품이 좋으니까 써보고 좋은 것들을 주변 가까운 분들한테 나눴더니 수입이 10,000원 들어오던 것이 그 다음 달 40,000원, 그 다음 달 120,000원, 그 다음 달 360,000원. 제가 어디 출퇴근한 게 아니거든요.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 자영업 점포를 차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고용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써야 될 치약, 비누, 샴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쓰면서 느낀 감동과 이 자리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 분과 나눴을 뿐인데, 그 이전에는요, 저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무조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그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앉혀서 먹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서 이 사람이 맛있지? 너무 맛있어 하면 그냥 내가 그걸 마치 발명한 사람처럼 막 뿌듯해하는 사람인데 그 짓을 지금껏 40년 해왔는데 그거는 저에게 수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거든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제가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써보지도 않은 거 별로 좋지도 않은 거 이런 걸 내가 돈 벌려는 요량으로 좋대 한번 써봐 이런 거면 잘 안 되죠. 근데 정말 내가 좋은 거는 너무 떳떳하잖아요. 이런 바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왜 안 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안 써?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꿀릴 것도 없더라고요. 못 알아주는 거? 어차피 내가 확실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전달했더니 수입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지? 진짜 내가 우리 조상이 묘를 잘 썼든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선하게 사셨든지 내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메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그 도구를 어떻게 내가 전달받았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15년 16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 식구 4살짜리 아들과 저희 남편과 저랑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6년을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세월이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저희 아들은 어느새 20살이 됐고 저도 나이가 먹었고 저희 신랑도 그만큼 나이가 먹었죠. 근데 뭐 나이가 먹어서 뭐 먹는 양이 좀 많아지고 좀 여유로워졌으니까 비타민 좀 더 많이 먹고
좋은 제품보다 많이 쓰고 이 정도 늘어난 건 있지만 저희가 세 식구에서 31명으로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저희 세 식구에서 300명으로 식구가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10,000원을 버는 수입에서 이제는 연수입 3억 원이라는 수입을 아메이 소비로만 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죠. 어차피 우린 10년이 또 올 거고 20년이 또 갈 거고 30년이 지날 건데 그 사이에 우리는 머리를 감을 거고 화장을 해야 될 거고 어차피 먹어야 될 건데 그 일을 나와 상관없는 데서 계속 쓰면서 돈을 계속 쓰면서 이 생활이 어렵다, 답이 없다, 잘 살고 싶은데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탐만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어차피 좋은 제품을 바꿔 쓰므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생길 위대한 기회,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가 생필품을 꾸준히 쓰는 데 비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으로 그럼 끝나느냐, 아메이 그냥 치약, 비누 쓰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무형의 상품들이 조인돼 있는데요. 뭐 부동산 서비스, 이사 서비스, 법률 서비스, 카드, 비자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제품의 선택권으로 들어와 있을 뿐더러 가까이 보시면 여기 지금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에 런칭되어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에 올려져서 함께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제품 브랜드인데요. 다 뭐 알고 계시는 유명 브랜드이죠. 그중에 스타벅스 한번 볼까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 이상하게 그게 완전히 뭔지 설명할 수 없는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면서 왠지 스타벅스 한 번쯤 들어가서 이 스타벅스 컵을 하나쯤은 들어줘야 내가 이 시대의 문화인으로서 괜찮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루에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도 하는 그 커피를 언제부터 우리가 그 쓴 커피를 그렇게 하루에 몇 잔씩을 그 돈 주고 사 먹어야 됐다고 그 돈을 그렇게 계속 주고 삽니다.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커피 소비가 우리한테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을 차지하게 될 줄이야. 핸드폰 비용이 우리 가정이 20만 원씩 차지하게 될 줄이야. 근데 누구는요, 똑같이 스타벅스를 들어가서 돈 주고 4,000, 5,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고 돈 쓰고 나옵니다. 뭐 많이 받으면 스타벅스에 어떤 캐시백 포인트가 잡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메이에 조인되어 있는, 아메이 런칭되어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메이 회원이 돼서 그 회원 번호로 스타벅스에 커피 사 먹으면 똑같이 스타벅스 가격을 내고 사 먹고 스타벅스 포인트가 잡히고 하나 더 아메이 캐시백 포인트가 잡혀서 현금으로 저한테 누적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커피 들고 다니면서 스타벅스 커피 있어요 해서 파냐는 거죠. 당신이 어차피 드실 커피라면 어떤 루트로 드시는 게 본인한테 이익이냐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요. 점점 더 제품의 종류는 다양해질 거고 점점 더 무형의 상품은 많아질 거고 인간이 발전됨으로 해서 신제품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이고 영원히 비전입니다. 그냥 지나가신 분들, 아메이 잘 모르시는 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속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그거 벌써 20년 되고 30년 돼서 다 이제 한물 갔어. 아직도 아메이가 살아남아있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전에 기차 생기는 거 상상도 못했다잖아요. 비행기가 뜬다는 건 상상도 못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생필품은 계속 진화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떤 업체도 우리의 사업으로 게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체, 우리의 인생, 내 몸 하나를 건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따라서 계속 바뀌는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회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어차피 매일 쓰는 생필품을 단순히 소비해서 지출로 끝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아메이 마트로 바꿔서 합리적인 가격과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죠. 아주 편리한 주문과 배송, 그리고 다들 믿고 쓰실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아주 우수한 품질입니다. 그리고 5번째 또 하나의 엄청난 혜택이 이렇게 완벽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해주는 제도, 100% 만족 보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에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나의 단순 변심에 의해서도 바꿔줄 수 있는 제도니까 소비자로서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죠. 써보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이내에 바꾸시면 되잖아요. 환불 받으시면 되잖아요. 사업가라면요. 보통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전 자영업을 해보지 않아서 자영업의 불안함 잘 모릅니다. 두려움을. 근데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손님이야 신제품이 오고 신상이면 좋아라 하지만 신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겠다고. 창고로 쌓이는 저 물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요번에 바자회 하시면 제발 이 물건 좀 가져가서 바자회에 놓고 팔면 안 되냐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재고는 다 결국 그 자영업 사장님의 다 피와 살 아닙니까? 언젠간 그걸 다 무리해서 죽었던 그 돈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는요? 재고 없죠. 그냥 내가 마음껏 써보고 자랑해서 누군가가 내 말을 믿고 샀다고 한들 혹시 그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제품을 내가 바꿔주거나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고 아메이 회사가 다 바꿔주기 때문에 사업가로도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죠. 무자본, 돈 없이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나이 자르는 거 없고 지금 무슨 마트 캐셔도 40대 중반이면 소변 오래 못 참는다고 안 된다면서요. 말도 안 돼, 진짜. 무슨 이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정말 뭐 나이를 자르는 것도 없고, 얼만큼 배웠냐 학력 묻지도 않고, 남녀노소 묻지도 않고, 그냥 당신이 생수하세요? 머리 감습니까, 평소에? 식사는 하시죠? 한다? 그럼 모든 분들은 내가 삶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는 그 마음의 의지만 있으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준 제품의 퀄리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팔아보세요. 뒤는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질의 제품도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뭐 하나 면접 보지 않고 450여 가지의 모든 제품을 전 세계 1위의 탑 브랜드로 우리를 이렇게 서포트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좀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실함만 있으면 누구나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고 본인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메 회사의 60년 된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증명돼 왔던 그런 말씀이고요. 전 세계 62개국 100여 개 지역국가에 들어가 있고요. 아메 본사는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큰 제조 생산 단지이고요. 두 분의 창업자 리치드 보스 제이밴델 회장님을 통해서 현재는 그 두 분의 자제분이신 스티브 밴델 덕티보스 사장님께서 공동 경영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신 분인 스티브 밴델 회장님이 미 상공회에서 즉 미국의 경제 아니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기관의 의장직을 2번 역임했다는 부자지간이 같이 역임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는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아는 옆집 아줌마의 아메이만 알죠. 그 사람의 신용도만 평가하죠. 아, 그 아줌마. 아, 그 사람. 근데 그게 정보와 그냥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의 그런 갭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두 번째, 아메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품질입니다. 다 모든 것이 최고의 명품 브랜드인데요. 보통 우리는 뭐 명품 그러면 구두, 백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최고의 각각의 브랜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뉴트라이트 브랜드이고요. 이혜정의 건강식객이라는 프로에서 빅마마 씨가 이 뉴트라이트 트라울 레이크 농장을 방문해서 이 농장을 다 보면서 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장 끝에서 농장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차로 3시간.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1시간 더 가야 되는 건데 좀 이미지를 이렇게 환산해보면 첫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농장 속을 농장의 그 풀떼기 속을 2시간 내내 달려온 거죠. 근데도 아직 농장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런 유기농 농장을 전 세계적으로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우시 농장까지 지금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이제 동양의 약초와 아메이의 과학이 만난 최고의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정말 몸이 재산인 분들이 본인의 건강과 또 본인의 성적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과거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비타민이기도 했고요.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희 뉴트라이트를 섭취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저희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스켈레톤 금메달 따셨죠. 뉴트라이트 2년 후원 받아서 더 건강하고 좋은 성적으로 금메달에 또 성적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브랜드는 화장품, 메이크업과 아티스트리 브랜드, 스킨케어 브랜드 아티스트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5 브랜드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랑콤, 클리니크, 시세이도, 에스티로더와 함께 저희 아티스트리가 탑5 브랜드로 선정되어 있고요.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우리나라의 또 가장 큰 문화축제인 권위와 명예를 갖고 있고 깐느를 향하는 체계적인 그런 축제에 부산국제영화제의 6년째 메인 스폰서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탑스타들과 영화 관계자분들이 입장하시는 중앙 레드카펫의 로고가 저희 아티스트 로고로 찍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화장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통 이렇게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는 조금씩 더 선진화되고 있어서 좋은 모델을 따라하고 있지만 동물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근데 저희 아메이는 동물 실험 일체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의 피부에
소비의 고민들을 또 데이터적으로 다 모아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돌아가고요. 비용 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의 제품을 만드는 정신이 인간과 환경에게 피해를 끼치며 만들지 않겠다는 그 정신 하나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안전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저희 화장품 브랜드이고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세제, 아메이, 홈 소비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제품들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시는 퍼스널 케어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리고 전 세계 가정용 판매 정수기 1위 브랜드인 이스프링입니다. 잘 저희 글씨가 조금해서 보이진 않는데요. 광고 문구를 좀 잠깐 읽어드리면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도 없습니다. 얼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의 광고는 반대로 되죠.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찬물도 나옵니다. 얼음도 나옵니다. 커피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이스프링은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소비자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한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수기의 본질은 가장 안전하게 미네랄이 살아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게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광고 효과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 하나하나를 논하기 이전에 정수 방식의 문제가 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뭐 유럽 전체에서는 역삼투압 방식은 음용수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음용수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는 거는 또 여러 정치 경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소비자가 좀 똑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우리가 취미활동으로 집에 놓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우리의 몸에 피와 살을 만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몸의 70% 이상 되는 물 한두 번 먹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 먹어야 되는 물을 어떤 걸 먹느냐가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요. 보통 장수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조건은 딱 두 개잖아요. 공기 좋고 물 맑고 그 안에서 좋은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하신 건데요. 그와 또 더불어 우리의 또 최고 생필품이 됐죠. 이제는 생존품이 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곧 출시될 저희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기만으로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봄철 그냥 한때 이렇게 반짝이는 황사가 아닌 1년 365일 일기예보에서 날씨 예보와 함께 나오는 초미세먼지의 분포도를 늘 봐야 되고 어떻게 운동장을 다 폐장하고 학교를 못 오게 하고 이런 시대까지 왔냐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엔 괜찮대가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문제이자 환경 문제이자 굉장히 큰 의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라 하면요 단순히 먼지가 많어 뿌예 뭐 목이 칼칼해 이런 게 아니고 초미세먼지의 그 입자가 뭐 코털 뭐 입에 있는 점막 폐로도 못 걸르고요 헛박 꽈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걸러질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축적됐을 때 최고의 발암 물질이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로 생길 수많은 질병들이 예견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세먼지를 먹고 나서 이 앞에서 바로 누가 쓰러져 자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2년마다 바꿔 제껴야 되는 핸드폰은 100만 원씩 되는 거를 모든 가족이 바꾸시고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마트 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에어컨이 아예 매장에 없어요. 선풍기 5대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시대에 그런 만큼의 에어컨 물량이 딸렸는데 이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 에어컨 이제 안 필요합니다. 딸랑 2주를 에어컨 타려고 우리 300만 원, 400만 원 에어컨 한여름철 그냥 2, 3주 틀려고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생 먹고 우리 가족이 국 끓여 먹고 밥 끓여 먹고 하는 정수기와 숨 쉬는 공기를 100만 원 돈에 해당되는 돈을 비싸다고 하냐는 거죠.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해하는 게 저도 옛날엔 똑같은 여자였으니까 뭐 성분? 그런 거 몰라. 일단은 디자인이 간지가 안 나면 안 돼. 이랬거든요. 제가 뭐 아는 거는 디자인적인 거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늘 봐왔던 기준이 그런 거니까 예쁘냐 디자인이 괜찮냐 세련됐냐 뭐 이런 걸 보지 그 안에 구조가 어땠냐 어떻게 성분이 좋으냐 이런 거 잘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무지해서 저한테만 문제를 일으키면 괜찮은데 엄마가 무지해서 최종 소비자가 무지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싸그리 건강한테 위협을 받는 거는 굉장히 엄마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뭔가 생필품을 써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 1위 브랜드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경쟁 당분간은 누구도 못 쫓아옵니다. 그래서 영국 알러지협회에 좀 전에 저희 엠모스피어가 16가지 알러지 인자인가 94가지의 바이러스 물질을 다 걸러내는 유일한 공기청정기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짜리가 비슷하게 걸러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19가지의 모든 전 항목과 102가지의 바이러스를 전체를 다 걸러주는 지구상 최고 더 이상 나타날 수도 없는 최초의 공기청정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강력해질수록 살아남는 건 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경쟁 상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어차피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좀 공부하고 써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알러지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집에서 쓰는 생필품, 뭐 국 끓여 먹고 볶아 먹는 냄비, 후라이팬 제외시킬 수 없죠. 옛날에는 그냥 국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하는 집안에 내가 식모잖아요. 내가 밥 해주고 내가 무술이고. 근데 제가 퀸이 온 다음부터는 같이 밥을 해도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퀸인가 봐요. 같은 국을 끓이고 같은 볶음을 하고 같은 보쌈을 해도 좀 더 내가 우아하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더 멋진 음식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랑은 좀 다르게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요리라고는 하나도 안 할 것 같이 생겼다는데 저는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렇게 남 해서 먹이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아까 맛집 이런 것도 좋아하듯이 저랑 이렇게 삼겹살집 가면 삼겹살집 간 날만큼 다 저랑 테이블에 앉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 자리에 앉아야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가장 맛있는 상태의 삼겹살을 먹을 수 있거든요. 집게를 제가 누구한테도 양보를 안 하고요. 무조건 제가 다 구워서 그 사람 앞에 딱 놔줘서 요 상태에 뭐 김치 구워서 얹은 거 요렇게 해서 파절이 얹은 거 먹어봐. 그래서 먹어서 너무 맛있으면 맛있지. 이게 그냥 저는 삼겹살 안 먹어도 이게 배가 부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요리해서 누구 헤매기는 거가 저의 원래 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메이 처음 할 때 이런 게 아메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요? 모르잖아요. 그냥 아메이는 치약 파는 거라고만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 내가 제품을 퀸을 쓰면서 좋은 거 가지고 원래도 해서 먹고 막 이랬는데 같이 이렇게 해 먹으면서 이렇게 정보 나누고 아메이 제품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삶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쓰는 동호회도 생기는 겸 삶을 같이 살아가는 친구도 되고 수입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아메이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냥 아메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별다를 게 없이 그냥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도 만들고 친구도 사귀어 나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퀸으로 만든 음식들이고요. 다 퀸으로 만든 음식들이에요. 다 너무 멋지고 맛있게 보이죠. 그래서 레시피는 다 똑같기 때문에 퀸으로 하면 요리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음식이 나온다는 거. 다만 조금 다른 거는 그릇을 코레 이런 데만 안 쓰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요리 잘하는 사람만 이 사업하냐? 젊은 친구들은 아직 시집도 안 가갖고 밥 한 번 해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아줌마들이 하는 일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팀에는 유사모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35세 이하의 젊은 친구들이 제 전체 인원의 30%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젊단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 요리 하나 못 꿔요. 그놈의 찹쌀 케이크를 한 번은 구우는데 세상 이렇게도 굴 수 있구나라는 게 유사모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망치지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유사모는 유사모의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대한 고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방식들,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지금의 현재 필요한 머니 트렌드, 어떤 수입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훨씬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소비하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쉽게 이해해보면 그렇죠. 제가 가장 제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언제냐면 햄버거집 갔을 때예요. 내 돈 주고 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뭔가를 딱 구매하면은 뭐 무슨 와퍼 세트랑 뭔 세트랑 뭐 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딱 꺼내면 뭐 무슨 카드 없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뭐 통신사 카드 없어요? 없는데요. 막 이래요. 근데 옆에 어떤 애가 저랑 똑같은 세트를 시키는데 지갑을 딱 여는데 돈은 제가 보니까 없어. 가난해. 근데 카드가 종류별로 탁탁 있는데 카드를 마치 포크하듯이 탁 꺼내서 뭐 아주 야물딱지게 거기서 다 요거 뭐 챙겨 먹고 저거 챙겨 먹고 해가지고 같은 와퍼를 먹는데 얘는 나보다 너무 싸게 먹는 거예요. 난 정말 병신 같더라고 거기서. 난 진짜 뭐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지는 거. 나한테 이득인 거를 하나하나 잘 챙겨서 똑똑
심각한 소비를 하는 애들이 이거는 더 뚜껑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캐시백을 다 악착같이 챙겨 먹는 아이들인데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무스, 샴푸 이런 거 하면서 돈 번대 하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 시대의 트렌드로 이 사업을 너무 멋지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60, 70까지 못 참는다고요. 허리띠 못 졸라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입으로 인세 100만 원, 2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차를 사고 할부가 가능하니까요. 그 수입으로 살고 싶은 집을 렌트하고 월세가 가능하니까요. 그 수입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이 사업을 너무 멋지게 하고 있고요. 함께하는 저의 파트너분들이고 다들 너무 선남선녀고요. 다 자기 직장 갖고 있으면서 이 사업 열심히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막 카페도 빌려오고 자기들끼리도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아메이에서는 또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 종합운동장 빌려서 큰 행사를 해줬죠. 자, 이렇게 남녀노소 20부터 70, 80, 90까지 한 공간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조금만 나이 들면 어디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껴줍니까? 근데 이 세대가 다 소통이 가능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의 경험을 또 젊은 친구들에게 지혜를 나누시고요. 또 젊은 친구들의 열정과 도전의식을 어르신들한테 또 그 에너지를 나눠주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팀워크로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멋지고요. 바깥의 보통 일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리스크잖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는 리스크잖아요. 내가 설 곳이 없고 벌 곳이 없고 위축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고 이 사업은요.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경쟁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업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거 하나도 문제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사업 설명하면서 자꾸 나이를 밝히니까 사장님 파트너들이 뭐 굳이 이렇게 나이를 자꾸 밝히는데 제가 그러죠. 아니 나이를 밝히는 거에서 내가 밝혔는데 그보다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내가 늙어 보이면 좀 그렇지만 뭐 그 정도 아니면 뭐 괜찮지 뭐 제가 막 그러거든요. 제 나이보다 비슷하거나 젊어 보이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한 비슷해 보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48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저 60입니다 라고 당당히 펼칠 수 있는 건 60보다 훨씬 젊게 저를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60이 돼도 200만 원, 500만 원이 들어오는 수입이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만약에 이 사업에서 70이 되는데 200만 원이 들어온다? 얘기 완전 달라지죠. 손녀들이 매주 찾아올걸요. 80이 됐는데 내가 200만 원, 400만 원이 계속 들어온다.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왕일 거고요. 온 가족 어디 저기 며느리들이 부모님 안 찾아옵니까? 90이 됐는데 아파도 당당하게 아프고 누구에게도 자존감 안 꾸기고 내 말년의 노후를 꼿꼿하게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게 이 사업에서 주는 200만 원의 인세 위력입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도 슬플 거 없고 나이 먹을수록 이 사업 더 커지고 더 당당하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이 나이로 하는 뭐 사업을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동기부여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70이 돼서 긴 머리 틀었 딱 비녀 같은 거 꽂고 빼닦고도 딱 신고 백 메고 와서 여러분 저 뉴욕 갑니다! 막 이러면 더 동기부여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사업 할머니를 꿈꿀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할머니가 될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최고로 동년배 최고 멋진 할머니 돼야지 막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언제나 가능성이 있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자, 소비가 사업이 되는 수입이고요. 나한테 이렇게 사업을 알려주시는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럼 각자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생필품을 다른 마트가 아닌 아메이 마트에서 바꿨었을 때 한 20만 정도의 포인트가 모였다고 가정하고 보너스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메에서는요 일반 유통처럼 총판 도매 소매가 없습니다. 각각의 제품 광고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간에 유통 물류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그래서 아메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없는데도 총 80만 원어치가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는 이 전체를 스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스폰서의 그룹으로 인정하고 총 80만 원의 매출은 6%를 적용받아서 4만 8천 원이 스폰서 그룹에게 들어오는 보너스인데요. 이거 스폰서가 다 가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80만 원 안에 나 A, B의 각자 기여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쓴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나 A, B는 60만 원이고요. 6%는 3만 6천 원. 나한테도 A, B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각자 쓴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A는 20만 원 3% 6천 원, B도 역시 6천 원. 그래서 각자 쓴 만큼 다 계산을 해주면 내 그룹 3만 8천 원에서 A, B 쓴 거 다 더하면 12,000원 빼주면 2만 4천 원이 남고요. 스폰서 전체 그룹 4만 8천 원에서 내 그룹 보너스 3만 2천 원 빼면 12,000원 남습니다. 다
요거 빨간 거 다 더하면 총 보너스 48,000원 딱 떨어지죠. 자, 다 쓴 거는 똑같이 20만 원씩 썼는데 돌려받는 캐시백은 다 다릅니다. 보시면 각자 노력한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한 스폰서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요, 누가 먼저 했고 나중에 했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더 노력했는지. 총 매출도 스폰서가 더 많지만 보너스는 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은요, 철저히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분배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알려줬는데 나는 2명한테 알렸으니까 내 노력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쓰고 좋으니까 친구, 동네, 자모, 가족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알렸더니 이분들도 써보고 좋으면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나누면서 A의 소비자 맨파워가 생깁니다. B의 공동구매 집단이 이렇게 생기면서 400만, 300만, 200만, 100만 됐을 때 내가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룹은 전체 제 그룹입니다. 그럼 나의 그룹은 400, 300, 200, 100 다 더한 1000만이 되고요. 1차 보너스 최고치 21%를 적용받아서 210만 원의 총 보너스가 나오는데 이걸 다 제가 또 받으면 안 되죠. 각자 그룹마다 그 그룹 안에 개인마다 쓴 만큼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 400만 원은 15%이기 때문에 60만 원 이 그룹이 나눠갔고요. 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36만 원, 18만 원, 6만 원 다 돌려주면 남는 거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이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90만 원 벌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90만 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동 수입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히 내 머리에 안 놓으면 이 자리에 오늘 출근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급한 불 꺼야 돼요. 전 당장 이번 달이 급해요. 그래서 저 오늘 접시 날라야 돼요. 라고 가신단 말이에요. 접시를 날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오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한 달이나 1년도 그때도 언젠가는 오늘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을 위해서 오늘 좀 더 열심히 살면서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일을 옆에 딱 끼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자꾸 급한 불 끌려고 오늘 일만 하시다 보면 그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뭔가 더 준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다행히 출퇴근하지 않고 부업으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걸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다 다행인데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섭섭함?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좀 자존심 상한 거? 그건데요. 그게 10,000배 낫죠. 나중에 늙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진짜 치욕적인 말 들으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것보다 100배 낫죠. 내가 정말 살리고 싶은 내 가족 돈 없어서 못 살리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리고 내 아이가 그토록 누나 너도 안 아플 아이가 진짜 뭐 하고 싶다고 할 때 나 진짜 그런 엄마 안 되려고 생각했었는데 못 해주겠는데 그냥 공부나 하지 라는 말 하는 것보다 10,000배 낫죠.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어떤 자존심보다 이 자존심은 하나도 자존심은 아닙니다. 좋은 건데요. 뭐 그 집에 필요한 건데요. 이득이 되는 건데요. 뭐 조금 오해하면 어때요?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셔서 이 사업 너무 좋아하고 제품 좋아하듯이 분명 진심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90만 원이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 매력적인데 이 돈은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됩니다. 수입의 속성이 완전 다르죠. 내가 바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되는 이유는 회원이 좋으니까 회원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은 계속 신제품, 사람이 사랑하는 날 늘어날 거니까 쓰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소비자니까 쓰면 떨어지니까 재구매될 거고요. 경험이 증가하면 또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매출 1년에 한 번 하신 분들을 SP라고 하고요. 3번 하신 분들 GP, 플래티늄 6번, 정식 사업으로서 안정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1년 12번 쭉 유지하시는 분들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안정적인 공동구매하는 소비자 맨파워를 가지신 정식 사업과 플래티늄을 두 조 도와서 만드신 분들을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수입 6천만 원 정도 되시고요. 3조 플래티늄 만드신 분들을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연수입 7천만 원 이상인데요. 저는 이때부터 완벽히 아메의 더 큰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30명도 아니고 3명인데요. TV에 나오는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사기도 그렇게 잘 치던데 이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좋았던 걸 확인해서 그걸 한 분 한 분 제대로 전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내 평생 정말 3명이 안 나올까요? 근데 희한하게요. 아메이에서는요. 아메이 시작해서 5명한테도 알리기 전에 그만둔 사람이 80%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확히 확인도 하기 전에 좀 이 사람이 해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 툭툭
건드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써보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전하시면 다 내가 들은 거를 왜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함께할 평생 친구가 생기십니다. 그걸 통해서 연수입 7천만 원 만드는 거 너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저희 중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자애들은 거의 안 나와요. 일단 남자애들 조금 그래도 직장을 여전히 잘 다니고 있거나 사업체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사람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그날은 어떤 친구가 싱가포르에 이제 주재원 갔다 이제 거기 아예 삼성을 그만두고 거기 남았는데 친구가 왔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만나는 자리여서 이렇게 환영하려고 만났는데 또 한 친구의 송별회가 됐어요. 그 또 한 친구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 서울대학교 나왔고 LG 건설 지금 GS 건설을 다니고 있는데 24년 근속했어요. 왜냐면 외아들이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날 딱 우리 만난 날 사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민 간대요. 그래서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다들 갑자기 헤어지려고 했다가 그 친구가 사실은 말이야 이러면서 나 월요일날 비행기 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창 남자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되게 우울한가 봐요. 제가 그 친구들 얼굴 표정 보면서 그냥 술 먹자 이러더라고요. 술 한 잔 더 먹자 이러면서 술을 먹는 가운데 제가 껴서 우리나라 남자 중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과 두려움, 공포,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것들을 한 친구를 보내면서 다 자기한테 감정이입들이 되나 보여. 난 어떻게 하지? 그래도 저 자식은 용감하다. 갈 수라도 있지.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요. 공부 진짜 다들 잘해가지고 최고의 대학들 우리나라에 그래서 최고의 대기업들 들어가서 20년씩 이상을 근무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연봉이 1억이 안 됩니다. 못 뛰, 포뛰고 장뛰고 뭐 하면요. 연금 뛰고 못 뛰면 실제로 실수령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출퇴근도 없이 언제 서울대 무슨 그런데 원감생신 반에서 1등도 안 해봤는데 줄에서도 1등 솔직히 안 해본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냥 치약 좀 바꿔 쓴 거 꾸준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진짜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일하는 우리나라 남자들에 비해서 이 수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더 많이 이렇게 알리면 6분이 함께 성장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연수입 1억 5천 정도 되시고요. 해외여행 연 3회 이상 가는 비즈니스석을 타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 다 여러분의 자유이고요. 이제 9월 달부터 이 핀 체계가 조금 바뀌긴 하는데 현재 지금은 플래티넘 9조이면 연수입 3억 이상 이렇게 수입이 되고요. 현재 제 핀이 지금 2핀이기 때문에 평균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주부가 40대 주부가 제 나이에 이 정도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건 상위 0.1%의 수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이런 수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도구의 위력이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이 자리에 왔을 때요. 저는 이렇게 뭐 긴 미래보다 오늘 충실히 살면 돼 이런 사고로 살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제 인생에 뭔가 계획을 짜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 왔더니 내 인생에 플랜을 한번 짜보라고 하더라고요. 뭐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 뭐 96세까지 사는데 도대체 난 몇 년도에 96세냐? 이러면서 쭉 적어봤더니 제 나이 48 지금 현재인데 제가 100세가 되면 2070년이더라고요. 여러분 2070년 어떻게 좀 예상되세요? 터미네이터에서도 2050년에 지구 멸망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 봤더니 2080년이 돼도 82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온 인생이 이만큼인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수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고 다 로봇으로 대체될 거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날 건데 내가 지금 해온 미술, 우리 남편이 해온 건축 인테리어 이걸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젊은 애들이 감각이 막 올라오고 유학파가 계속 나오는데 이 긴 세월 60이 돼도 70이 돼도 나한테 집 고쳐, 나한테 미술 배워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서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메이 딸랑 요만큼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근데 저는요. 제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뭐냐면 그냥 제가 아메이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뭐 살아있는데 어차피 머리 감을 건데 뭐 안 해요. 그냥 어차피 하는 건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지금도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뀔지 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바뀔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 인생 조금 바뀐 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가 아니고요. 제가 알린 제 파트너고 그 파트너의 딸 저의 아들입니다. 요때쯤 제가 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재작년에 제가 알린 이 친구도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저희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고 요 친구는 요 친구 그다음에 요 아들은 이 친구의 아들인데 뭐 이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세월이 지나서 이 둘째가 나왔고 저희 아들은 이렇게 컸습니다. 같이 어디 가고 있는 거냐면 이태리에 로마에 여행 가는 거거든요. 아미에서 보내줘서 여기는 대전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이제 미사리 조정경기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언니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러면 제가 나와 그래서 잔디밭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았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아미 덕분에 저희가 미사리가 아닌 이태리에서 이렇게 놀 줄이야 생각도 못했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 친구 21살 저희 아들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달 세미나에 다 왔거든요. 부모님들이 하는 일을 여전히 지켜보면서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우리 부모님 하는 일을 확인하고 본인들도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같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하면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이게 놀랍게도 지금부터 16년 전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게 자꾸 미래의 모습 아니냐는데 과거 모습이에요. 16년 전이고 요즘은 이상한 얘기도 들어요. 외국 사람 같다는 얘기도 듣고 이모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저희 남편 저 16년 전인데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 36 제가 32이면 유사모란 얘기예요. 유사모. 요즘 시대로 유사모인데 왜 이래 상태가 유사모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유사모 같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세월이 지나서 여기 지금 베니스거든요. 베니스를 이렇게 같이 여행할 때 저희 아들을 찍어준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타고 다녔던 제 마이카 라세티인데 36만에 팔았습니다. 그냥 너무 돈 없는데 제 차가 생겨서 이 차로 진짜 온 곳을 다니면서 사업을 해서 다이아몬드는 됐는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파트너들이 전화가 와요. 사장님 오늘 같이 여기 오셔서 후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좀만 있으면 갈게요. 도착해요. 그러면 사장님 근데 오늘 무슨 차 갖고 오셨어요? 내 차. 그러면 조용히 해요. 왜? 내가 창피해? 제가 이러면 파트너들이 아니 사장님이 창피는 하진 않는데요. 차가 창피해요.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뭐 라세티가 창피한 걸 떠나서 라세티는 라세티인데 온 군데가 다 깨져 있고 뭐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고 차에서 뭐 이상한 뭐 파도 소리가 나는 건 뭐 말도 할 수 없고 하여튼 진짜 너무 심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보내는 날 찍은 건데요. 제가 아마 이 사업하는 중에 한 3번 온 거 중에 가장 많이 운 날이에요. 너무 지금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운전대도 다른 사람한테 잘 안 주는데 GP 때부터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이 차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차가 물건인데 그냥 생명 같아요. 너무 많이 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본네트 막 하면서 미안해 고마워 여기까지 사고도 한번 안 나고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남편이 야 너 누가 보면 죽은 줄 알아 누가 옆에서 막 계속 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와 나 사이에 우리 남편이 자꾸 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막 이랬더니 남편이 어이구 이러면서 들어가고 그때부터 제가 이 차에 타서 이 친구한테 계속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스폰서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해오면서 사업을? 여러분 스폰서한테 모든 거 다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파트너는 더 모르지. 힘든 거 어떻게 알아? 어떤 때는 차에서 24시간을 모르고 그냥 잔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서울서부터 집 양평을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눈물이 안 실도록 운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잘하고 싶어서 나 할 수 있다 홍다영 근데 이 말 하는 게 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소린 끼쳐가지고 누가 보나 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건 이 차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차가 너무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좋은 주인 만나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가다가 은색 라세티만 보면 깜짝 놀라요. 내 건가 내 새끼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냥 이 사업 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제 드림카에 제 보물지도에 써놨던 저의 드림카가 랜드로버였는데 지금 제 드림을 이뤄서 저 랜드로버 타고 왔어요. 근데 뭐 랜드로버 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살다가 내가 그래도 꿈을 꿨던 그 차가 내가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됐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소유로서의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한 대로 꿈꾼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한테도 똑같은 기회로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함께 다녀왔던 뭐 여행들 사진이고요. 우리 곧 내년에 가게 될 최고의 여행지 두바이입니다. 저의 파트너, 저희 시아주버님, 저희 남편의 띠동갑 형이에요. 지금도 현재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재직하면서
하면서 이 사업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셨었죠. 저희 파트너 영화감독 정초신 감독님, 그리고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인데 우리나라 최고 대학교의 대학원까지 나오신 아주 재원이십니다. 지금도 대기업에 부장하시면서 이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 남편 최고의 자유인이죠. 지금 인테리어 건축 일 하면서 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5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한강 유람선이 아니고 두바이인데요. 우리나라 50대 중반 두바이에 저렇게 가서 놀 시간 없습니다. 어디 여행 간 사진을 보면 다 엄마랑 여자들만 다니고 있지 남자들 사진이 없어요. 다 그 돈 되느라고 어디 가서 돈 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자분들 많은데 저도 옛날에는요 눈 딱 치켜뜨고 제 별명 미저리였거든요. 남편이 들어와서 힘들어하면은 여보 당신만 힘들어? 우리나라 남자 다 그래. 뭐 이렇게 유세야. 나도 힘들어. 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주부들 많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가 좀 우리 남편들 조금 가엽게 여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옛날엔 그런 거 몰랐는데 제가 이 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남자를 받은 교육이 힘들다는 얘기 한번 못하고 눈물 보이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진짜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남자들 큰 소리 칠 게 사실 없어요. 뒷조사해 보세요. 곧 그만둘 수도 있고 정말 잘릴 수도 있고 지금 계속 까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 못합니다. 그냥 우리 계속 이렇게 브런치 먹으러 다니는 거 다닐 때가 아니고요. 캠핑 때마다 다닐 때가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열심히 돈 벌고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 힘 딱 모아서 같이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멋진 중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여자분들도 우리 남편분들한테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남자들만 그렇게 놀러 다니냐? 저의 스폰서 저한테 알려준 고등학교 친구고 제가 사업해서 또 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고등학교 친구 전달해서 저희 영광여고 동창단이 다 지금 두바이 함께 여행 간 거예요. 저희 스폰서가 여고 친구인데 여고 친구,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이렇게 했더니 그쪽 저희 서울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40명이 넘어요. 이 사업하는 친구. 그래서 제가 재단 하나 세워도 된다 이럴 정도로 친구와 평생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뭐 최근에 다녀왔던 삿포로, 올해 가게 될 삿포로 여행 사진, 뭐 먹방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방 사진도 잠깐 찍어봤고요. 이렇게 아무도 없는 슬로프에서 이렇게 내가 마치 여기 렌트한 것처럼 이렇게 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멋진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넌 뭐하냐? 넌 뭐해서 그렇게 수입 버냐? 아멘 도대체 뭐하고 하는 거야? 너 도대체 홍다 너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데 아직도 왜 이렇게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요. 이렇게 요리해서 누군가와 나누고 1대1로 이렇게 누군가 만나면 잡아먹을 듯이 제가 이 사업 설명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니까요. 저에게 있는 인생이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정말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강의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여행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도 다니고 또 저 시골에 사니까 또 동물 너무 좋아하고 텃밭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삽니다. 제 인생인데 인생이 한 페이지인데 그냥 저는 제가 좋습니다. 그냥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아니고요. 아침에 몸빼바지 입고 텃밭에 물 주고 잡초 먹기 하다가 대전 가야 되네. 그럼 옷 쫙 입고 귀걸이 딱 꽂고 음악 빵빵하게 틀고 차 딱 몰면서 오는 이 순간이 야씨 완전 다이나믹 울트라 캡숑 너무 멋있어. 이거 뭐야 인생의 반절 하루하루를 내가 멋지게 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내가 꾸민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다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첫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로비에 기대가지고 껌 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제 자식이니까 동아야 행복해 이렇게 물었더니 동아가 눈 이렇게 하나 뜨더니 엄마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라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가면서 막 눈물이 후추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탁 찍고 아이한테 안 들릴 대답을 했습니다. 동아야 엄마는 그래서 더 행복해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진짜 결단합니다. 아메 이런 거였지. 나 아메 원래 100만 원 정도 수입 벌려고 했는데 맞아. 지금 벌써 그거 벌어진 지 한참 오래됐는데 나 아메 어떤 마음으로 했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었잖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대충대충 했지? 왜 이렇게 설렁설렁 했지?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제가 좀 사업답게 철들어서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 아이와 저희 부모님 모시고 매년 해외여행 가면서 이렇게 핀 성장도 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재작년에 아이가 드디어 꿈을 발표했고 패션 디자인 하겠다고 해서 바로 듣자마자 그래? 아들 패션 디자인 어울린다. 가서 봐. 근데 디자인은 말이지 뉴욕이 메카야. 아들 뉴욕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바로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했죠. 고2 2학기 딱 시작 전인데요. 선생님, 저기 저희 아들이 패션 디자인을 하겠다 해서 뉴욕에 좀 견학도 갈 겸 여행 좀 갔다 오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예, 근데 어머니, 아니 그럼 방학 때 좀 다녀오시지. 계약이 내일인데 꼭 이렇게 계약하고 지금 애 고2인데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 건지 참 이제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말, 그때는 모르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게요,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애가 꿈을 어저께 말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남이 짠 세계에 돌아가는 시기에 우리 아이를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원하는 시기, 그때 그 꿈, 그게 필요한 때에 내가 돌아가는 세상의 시기에 안 맞추고 나의 스케줄 다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둘이 딱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게 이 사업이 주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렇게 같이 아들과 일주일간 좋은 학교도 견학하고 브로드웨이 가서 또 오페라 유령도 보고 그렇게 와서 지금 패션 공부 준비 중이고 영국 유학 지금 막바지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아이의 꿈을 응원하면서 또 도와줄 거고요. 최근에 이제 회원가입까지 해가지고 회원가입한 날 아들과 또 부산 가서 이렇게 놀고 온 사진들이고요. 저희 남편 얘기 잠깐 한두 개만 할게요.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건축 일을 했는데요. 줄도 없고 빼도 없고 전공도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 현장에서 화판 나르고 철제로 용접하고 하다가 그쪽으로 일이 풀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 성실하게 일해서 근근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잔디밭이 이제 깔렸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된 이후로. 그 다음부터 땡볕에 저렇게 잔디를 맨날 깎아요. 그럼 제가 여보 좀 땡볕에 너무 새까매지잖아. 노동하는 줄 알아. 그럼 아니 난 이런 햇볕에 하는 게 좋고 이럴 때 해야 잔디가 예쁘게 자라. 막 이러면서 맨날 잔디를 깎아요. 놀라운 건 밤마다 저렇게 나가서 궁상맞게 또 물을 줘요. 그럼 제가 여보 그렇게 밤마다 물을 줘. 이렇게 밤마다 물을 줘야 잔디가 또 예쁘게 자란대요. 제가 하도 반복되니까 내일 또 그놈네가 잔디 또 깎을 걸 뭐 이렇게 물을 줬어. 제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뭘 주섬주섬 들고 나가는데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막걸리를 술 못 드시는데 제가 요리하다 남은 거 요만큼 남은 걸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다가 끊고 가봤죠. 물을 주는데 훌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의 저처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남자의 눈물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보 울어? 그랬더니 안 울어 이러는데 울어.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왜 그래? 이랬더니 약간 취기가 있는 거잖아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을 먹었잖아. 얼굴 빨개져가지고 물을 주면서 야 내가 인테리어 막노동 노동 현장에서 남의 집 잔디 까는데 진짜 수만 평 깔았다. 근데 내 땅에 요만큼 내 잔디 갔는데 50년 걸렸다.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남자들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우리 남편 잔디를 뭐 뒤집어 먹든 깎든 뭐 물을 주서 썩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편의 잔디 물 주고 깎는 거는 단순히 예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만족? 자기 인생에 대한 회복?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이 어쨌든 또 아메를 통해서 저희 인생에 왔기 때문에 뭐 아메라는 도구가 뭐 말만 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저는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한 분 계셨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저희 시어머니도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저희랑 해외여행 이렇게 갔을 때 모습이고 작년 추석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식당에서 막내야 네가 여행 계획 좀 짜봐라 이래가지고 네 어머니 그러면서 추석 연휴 때 속초 이렇게 1박 2일 저희 가족끼리 가는 걸 짜서 가서 그쪽 영랑호 자전거도 타고 해수욕장에서 또 놀고 또 중앙시장 가서 회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이러고 왔는데 그로부터 딱 2달 후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한 달 투병생활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뭐 장례 치르고 할 거 하고 저희 가족 채팅방이 있는데 저희 형님이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희 가족 채팅방에. 동서 어머니 보석함을 열었는데 보석함에 어머니 저 여행 다녀온 저 이름표와 저 줄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있더라. 반지 2개랑. 그거 보고 우리 또 온 가족이 다 울었거든요. 반지 2개와 버금가는 어머니의 보석 같은 이름표였나 봐요. 그게 이제 저희랑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받았던 이름표인데 전 솔직히 저거 받으면 다 버리거든요. 바로. 저거 뭐 누가 그렇게 메고 다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거를 그냥 고스란히 간직해 놓은 게 나중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나는 효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래도 아메이 덕분에 우리 어머니 90평생에 해외여행 거의 8번, 10번 모시고 갔거든요. 너무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인생 후회는 없는데 우리 아빠가 만약에 살아계셔서 내가 한 번만이라도 아빠를 모시고 갈 수 있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지키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 진짜 한번 제대로 미쳐서 그래도 충분합니다. 미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고요. 제 인생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한번 장소를 바꿔보시고 또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좀 시간을 축적해보시면 5년 전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이 아마 여러분이 만들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서 좋은 분들 만나시면서 이 안에서 공부하시고 시간을 축적하시면 앞으로 5년 후의 삶은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 딱 한 번 살거든요. 정말 두 번 절대 아니거든요. 딱 한 번 사는 건데 여러분 정말 꿈이 어떤 거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나의 유일한 삶에 최고의 멋진 삶을 사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진짜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화이팅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멋지게 좋은 자리에서 성장해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좋은 시간 또 이 자리에 허락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